예, 이번 시간에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원 등록 사례를 실제 입력하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8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원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급여에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원 등록에서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사원 코드 1001번에 백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백두산 성명 입력했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쪽으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있습니다. 자, 백두산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에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인데 기본사항부터 입사 연월일, 내국인,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하게 되면 내국인, 외국인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김외국처럼 외국인으로 등록번호가 외국인 등록번호로 되게 되면 외국인으로 표시되면서 외국인 인적사항, 즉 국적과 체류 자격, 비자 자격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백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등록을 했고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왼쪽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게 되면 4번 주민구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5번의 거주자 구분과 거주지국 코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8번, 9번, 10번 비과세 관련되는 정보 연결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과세 관련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요. 12번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표준보수월액하고 기준소득금액 5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자동으로 우리는 급여대장 작성할 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되겠는데 근무부서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로 처리하시고요. 대표자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급여대장 나중에 급여를 입력할 때 고용보험이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대표자는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를 회사 상황에 따라서 산재보험을 별도로 신청했다면 여로, 그렇지 않다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사 연월은 백두산 직원이 퇴사했을 때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자니까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에서 백두산과 관련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력할 때 뒤에 보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교육관계상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숫자이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연말 관계부터 시작해서 연말 관계는 하단 부분에 나오죠. 하단 부분에 연말 관계에서 1번 본인, 0번 본인, 1번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비속해서 1번부터 8번까지 관계를 표시를 하시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상단에 있는 F8번 전년도 사원정보 불러오기 이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가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공제 대상자 하고 나이 여부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 입양, 위탁 관계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13세
또는 16세,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녀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37세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게 되면 장애인 공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그러니까 자녀세액 공제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F7 추가 공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공제는 들어가지만 자녀세액 공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자녀세액 공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실무에서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9페이지에 보시면 추가 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참고 자료에 나와 있죠. 장애인인 자녀 백리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백리산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인 자녀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추가 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사항에서는 우리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소득세 적용률입니다. 그죠? 소득세 적용률 100%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에 있어서 직원급여로 처리하고 상여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백두산은 임원이니까 계정 과목을 그러니까 임원급여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회계 처리에서 계정 과목을 설정하게 되면 추후에 그러니까 급여 자료를 자동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기부 직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안기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기본사항 등록하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안기부 직원은 근무부서가 생산부서입니다. 그러면 생산직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장 생산직에 대한 부분을 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과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을 여로 체크를 합니다. 2번 광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에 대한 한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산은 전액 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를 체크하게 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 부분이 있죠.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에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하고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 F8 전년도 사원 불러오기 옆에 삼각 표시가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전년도 총급여라고 하는 SF8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있는 총급여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9,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가 자동으로 부로 체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급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전년도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년도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안기부 직원에 대한 전년도 총급여가 9,840만 원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추가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하고 등록을 하시면 정리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자녀 중에 안영이라고 해서 2012년생인데 22년도에 입양했다라는 겁니다. 입양했을 때에는 자녀세액 공제 7세 이상인 자녀세액 공제 적용이 됨과 동시에 출산 입양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선택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기부도 추가 공제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출산 입양과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출산 입양이 안영이가
첫째 자녀인지 둘째 자녀인지 셋째 자녀인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죠. 자, 안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영희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죠. 그래서 둘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에서 그러니까 회계 처리 관련해서 생산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관련되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504번 또 상여금을 505번 제조 원가 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경감률 적용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간이세액표에 120%를 선택하고 있네요. 그래서 120%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 송아지 직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있고요. 관련 정보 기본사항 등록하는 부분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생산부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생산부서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부분이고요. 연장근로 비과세에서 여로에서 240만 원 한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총급여 관련해서는 F8 전년도 사원 정보 불러오기에서 역삼각표 눌러서 전년도 총급여 불러옵니다. 그러면 내용 반영하게 되면 1,885만 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있는 전년도 총급여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수 월액을 반영하시고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 체크하시면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급여대장에서 반영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에 있어서 송명구 부친입니다. 부친은 2급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당해연도 12월 30날 장애가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당해연도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치유일 전일까지는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그냥 장애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냐 뭐 요거 확인하셔갖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촌 송명덕해서 무직이고 장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할아버지는 당해연도 11월 달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송진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망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다른 요건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진열 할아버지는 당해연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가능하고요. 경로우대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사항에서는 소득세 적용률을 80%로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리산 직원이 되겠습니다. 1004번 코드 번호고요. 기본 사항 관련되는 정보는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등록했고요. 자, 추가 사항에서 회사 회계처리 관련되는 개정 과목 관리부서니까 일반 직원급여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 체크를 하고 입사일부터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하면 5년 동안이기 때문에 2018년 5월 10일부터 5년 동안 2023년 5월 10일까지 해서 감면율 청년이죠. 청년이 34세 이하니까 취업할 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감면율은 90%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방법은 급여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감면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외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3월 2일 날 입사를 했네요. 자, 2022년도 3월 2일 날 입사를 했고, 자, 관련되는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외국인입니다. 그죠? 외국인 등록번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고 외국인 국적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번에 외국인 국적 정보가 미국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풍선을 눌러서 미국이라고 조회를 해서 US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비자 관련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서류 확인해서 제조
등으로 해서 제조 등 건속자 등록을 합니다. 체류 정보까지 등록을 했고요. 주민번호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거주지구 코드에서 말풍선 눌러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 찾아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US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김외구 관련해서 비거주자이고요. 비거주자로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하고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수 월액 정보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면 되겠고,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비거주자는 본인만 등록이 됩니다. 그죠? 본인만 등록 공제 대상을 처리하시면 되겠고, 추가 사항에서는 추가 사항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 처리 내용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나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8번에 있는 단일 세율 적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단일 세율로 19% 세율 적용받을 거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김외국 사원은 단일 세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8번 단일 세율 적용에 1번 여로 체크를 하게 되면 19% 세율로 해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사원이 되겠습니다. 박지사 사원입니다. 박지사 사원도 22년도 7월 6일 날 입사를 했고요. 대한민국 내국인이고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국외 근로 제공인 경우에는 건설업 관련되는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될 거고, 그렇지 않는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외 근로 제공으로 100만 원 비과세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과 관련되는 부분은 본인만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정보만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사항도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관련되는 급여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적용률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간이세액표에 의한 적용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00% 등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내국인, 외국인 또 기본 사항에서 등록을 하시면서 비과세 관련되는 정보들도 미리 등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